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딱 봤을 때 우울증이 잘 걸릴 것 같은 분들이 있어. 좀 소심하거나 아니면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많거나 조금 자기 주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야? 걱정되는 마음도 생기거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근데 잘 오는 유형이 따로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성격적인 부분 말씀하신 네네네네.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조금 더 잘 오는 성격들이 있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회피적인 성격이라든지 의존적인 성격이라든지 그게 이제 회피적이다, 의존적이다라는 게 실제 진단이 있어요. 회피성 인격, 뭐 의존성 인격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인터넷에도 있나요? 네, 진단 기준이 다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고 방식에 따라서도 조금 취약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론을 굉장히 쉽게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해서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고 1, 3, 10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자는 조금 더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이걸 실수한 걸 보니까 난 앞으로 실수밖에 안 하고 살 거야. 뭔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일반화를 성급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게 우울증이랑 약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우울증 되게 오래 앓은 사람 많은데 병원 갔다 왔다고 했는데 해소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마다 조금 경우가 우울증이 너무 깊은 사람들은 뭐 치료가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네. 우울증을 그러면 치료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어떤가, 약물 네네. 치료하는 네네네.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우리 뇌 과학이 관심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네네. 도파민, 그렇죠, 그렇죠. 세로토닌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아시죠? 그래, 소소서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이렇게 네네네네네네.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네네네. 도파민,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네네. 이게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죠, 그죠. 이게 풍성하고 균형을 이루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죠. 살다가 이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레벨이. 그래서 풍성해야 되는데 확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서 이런 병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게 치료예요. 바닥에 있던 신경 호르몬을 머리 꼭대기까지 끝까지 다 올렸다. 라고 하면 씻은 듯이 나아요. 9가지 진단 기준의 증세가 씻은 듯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분들은 안 낫느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신경 호르몬이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나한테 맞는 약이 있고 안 맞는 약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나한테 맞는 약을 잘 만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나한테 맞는 약을 만나도 용량이 부족하면 또 이게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약도 나한테 딱 맞고 용량도 나한테 딱 맞는데 기간이 짧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좋아지는데 보통 2, 3개월 걸리거든요. 네네네. 그럼 2, 3개월 만에 환자분들이 보통 어떠냐면은 저 이제 다 나았으니까 이제 약 끊고 싶어요.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다시 가득 찼던 게 다시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다 낫고 나서 최소한 6개월은 유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유지했다가 이제 의사의 판단하에 이제 한번 좀 끊어보면 좋겠다 해서 끊으면 약 없이 완치돼서 너무너무 잘 지내요. 저는 뭐 환자들 다 제 환자분들 그렇게 정말요? 그러세요. 네. 그렇다면 그 우울증이 잘 걸리는 뭐 남녀 성비 차이가 있다거나 혹은 뭐 세대적인 뭐 그런 나이 차이도 좀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네. 이게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요. 2배 이상 이게 많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여성이 더 많냐? 가장 이제 강력한 가설 중에 하나가 호르몬, 성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네, 맞다. 그렇죠. 여성 호르몬이 좀 어떤 우울증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가설이 되게 이제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제 폐경 이후에 여성은 남녀 성비가 그 우울증의 성비가 비슷해져요. 예, 그걸로 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아하. 이게 사실인가 또 여쭤보고 싶은데 우울증이나 아니면 정신과를 가면 그 기록이 건강보험에 남아서 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면접 때, 취업 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일단 그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뭐 기록에 남고 어쩌고 전혀 예를 들어서 막 요즘 핫한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면 면접을 보는데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그죠. 그거는 본인의 개인정보 중에 가장 안전하게 그 보호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의무 기록이에요. 네네네. 진료 기록이라서 그건 절대 본인이 뭐 저 진료받은 적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어디서 조회가 되고 이런 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그 가족들이 막 이런 질타를 하거나 주변인들이 뭐 그런 의지 박약이라는 이런 소리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 정신적인 것 같고 하니까 자꾸 이 의지를 가지자. 뭐 신앙을 갖자.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뼈가 붙으려고 또는 여기 찢어졌는데 이걸 살을 붙게 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울증도.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특히 우울증이라는 게 조금 이게 자가 진단을 해봤을 때 좀 이게 좀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살짝 의심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약 없이 집에서 아니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울증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생활 습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거는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이거 100%인 거 하나 있어요. 어떤? 술. 술이 우울증 유발 물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술이 알코올이라는 물질이잖아요. 네네네. 알코올이 우리 뇌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먹으면 뇌로 이렇게 가잖아요. 뇌에 들어오면 세 가지 효과를 일으켜요. 일단 술을 먹으면 약간 졸려요. 잠이 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막 불안, 긴장, 초조한 게 쓱 마음이 이렇게 풀려요. 편안해져요. 세 번째는 기분이 다운돼 있던 게 약간 이렇게 업돼요. 네. 네. 이게 알코올의 세 가지 효과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알코올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알코올이라는 분자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간에서 분해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세 가지 효과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가 잠을 깨워요. 두 번째가 불안을 증폭시켜요. 세 번째가 우울감을 악화시켜요. 즉 다 반대예요. 근데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먹을 때 그 초기만 느끼는 거예요. 초기 증세만 기억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지고 막 잠도 좀 오고 그것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다 악화된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우울증이 악화돼요. 불면증 악화되고 공황장애 악화되고 그거 이제 좀 중요한 부분 같고 또 하나가 운동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운동이 왜 좋냐면 우리가 운동할 때 몸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운동할 때 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뇌를 써요, 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컵을 잡아야지 라고 했을 때 뇌가 거리 판단해야 되고 여기까지만 가는 거고 높이도 판단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촉감, 무게도 느껴야 되고 이거를 정말 끊임없이 막 정말 몇만 분의 1초로 다 계속 판단을 하면서 뇌가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망가진 게 뭐예요? 치매, 파킨슨 이게 이제 뇌세포가 많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그래서 뭘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때 떨리고 이렇게 짚기가 어렵고 걷기 어렵고 하는 게 뇌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거든요. 즉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엄청나게 이 뇌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뇌가 계속 운동을 하면서 뇌가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뇌가 활성화가 되니까 건강해지고 점점 더. 예. 뇌를 많이 써야지 뇌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뇌가 점점 좋아지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운동도 많이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운동은 일단 횟수랑 시간도 중요해요. 네네네.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등산 뭐 막 5시간씩 하고 와. 그거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주일에 4회 이상. 시간은 40분, 최소 40분. 그다음에 강도는 약간 숨차고 약간 땀나고 할 정도. 약간.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고. 즉 막 설렁설렁 이제 백화점 산책하듯이 그렇게 2시간씩 걷는 것보다 약간 빨리빨리 걸어서 약간 땀나게. 그렇게 한 40분 정도를 일주일에 4번 이상 정도 하면 정말 최적의 어떤 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